어느 평화로운 충청남도 서천군의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푸르스름한 논 한가운데 낡은 된장 공장의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곳의 주인 한철원 씨는 올해 72입니다. 투박한 손과 흙투성이 작업복을 보면 그는 영락없는 시골 노인입니다. 하지만 그의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눈빛,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평범한 농부에게서는 볼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정오 무렵 고요하던 공장 앞마당에 낯선 엔진 소리가 울립니다. 검은색 벤츠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멈춰 섭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서울 최고의 로펌 변호사이자 철원의 사위인 강지훈입니다. 명품 코트에 흙이 묻을까 까치발을 든 그는 장인의 일터를 보며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의 옆에는 딸 서연이 불안한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지훈은 가방에서 노후연금 신탁계약서라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듭니다. 겉보기엔 장인의 노후를 위한 효도 상품 같지만 그 속에는 무서운 독이 들어 있습니다. 토지 및 사업체 일체의 소유권 이전, 즉 장인의 전 재산을 가로채려는 명백한 사기 계약서입니다. 지훈은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펜을 건넵니다.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을 겁니다. 이 무식한 노인네가 법률 용어를 알 리가 없지. 도장만 찍으면 200억은 낼 거야. 한철원은 돋보기를 쓰고 천천히 계약서를 읽어 내려갑니다. 사위의 재촉에도 그는 묵묵부답입니다. 잠시 후 철원이 고개를 들어 사위를 바라보며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말합니다. 지훈은 흔쾌히 승낙하고 돌아섭니다. 하지만 벤츠가 멀어지는 순간 한철원의 눈빛이 변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인자한 장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악들을 단죄해 온 전설적인 수사관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다락방. 딸 서연은 먼지 쌓인 낡은 괴짝 하나를 발견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자 30년의 세월이 봉인 해제됩니다. 빛바랜 가죽 케이스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특별수사관 한철원, 그리고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악들을 단죄했던 수많은 훈장들이었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이것들이 진짜인지 물었습니다. 평생을 흙 묻은 작업복만 입고 살았던 아버지. 서연의 물음에 철원은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내는 피 냄새와 범죄 냄새를 싫어했기에 이를 묻어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위 강지훈이 그 금기를 깨버렸습니다. 딸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평생의 땀이 밴 땅을 더럽히려는 순간 잠자고 있던 사자는 눈을 떴습니다. 다음 날부터 된장 냄새 가득하던 노인의 방은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벽면 가득 붙어있던 매주 건조일지는 떼어지고 그 자리에 사위 강지훈의 동선과 자금 흐름도가 치밀하게 채워집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어 지훈의 서재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이중장부와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내연녀와의 미래 장면들을 수집합니다. 횡령, 배임,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하나하나가 징역형을 피할 수 없는 중범죄들입니다. 한철원은 돋보기를 쓰고 그 증거들을 붉은 펜으로 체크하며 법리 검토를 마칩니다. 그의 손놀림은 더 이상 투박한 농부의 것이 아닙니다. 먹잇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맹수의 정교하고 치명적인 움직임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밤, 철원은 낡은 폴더폰을 들어 저장된 단축번호 1번을 누릅니다. 수십 년간 연락하지 않았던, 하지만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번호를 누르며 그는 로펌 대표인 친구에게 연락해 판을 크게 벌리겠다고 선언합니다. 대한민국 5대 로펌의 대표 최규남. 30년 전 철원에게 갚지 못한 빚이 있는 그가 이 거대한 단죄의 무대에 조력자로 합류합니다. 가장 화려한 파티가 열리는 날, 가장 비참한 지옥을 보여주기 위해 덫은 완벽하게 놓였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청담동의 한 프렌치 레스토랑. 화려한 조명 아래서 강지훈은 샴페인 잔을 높이 듭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젊은 내연녀가 앉아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들이 꿈꾸던 완벽한 승리를 자축하는 자리였습니다. 지훈은 취기에 젖어 득이 양양하게 건배를 외칩니다. 그는 멍청한 노인네가 내일 도장을 찍기로 했다며 200억이라는 거금이 곧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떠들어댑니다. 이제 로펌 월급쟁이 생활도 끝내고 촌스러운 아내와도 이혼하겠다며 욕망을 드러냅니다. 내연녀 역시 그의 말에 감탄하며 앞으로 펼쳐질 펜트하우스에서의 삶을 꿈꾸며 맞장구칩니다. 그들은 상상 속의 부와 명예에 취해 밤새도록 웃고 떠들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신의 선택을 받은 남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입고 있는 그 최고급 재킷. 결혼기념일에 아내 서연이 선물했던 그 재킷의 안주머니 속에 초고성능 도청 장치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 이 순간 그가 내뱉는 추악한 욕망의 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디지털 신호로 바뀌어 한철원의 노트북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200억을 챙기고 이혼하겠다는 말, 장인을 요양원에 보내버리겠다는 말,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욕망의 자백들이었습니다. 한철원은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사위의 목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노트북 화면 속 녹음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조차 서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에 사자가 보여주는 냉혹한 침묵만이 감돌 뿐입니다.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습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착각하는 광대, 그리고 그 광대를 단죄하기 위해 칼을 가는 늙은 사자. 화려한 파티장에 커튼이 올라갈 시간입니다. 대망의 로펌 창립 30주년 기념 파트너 승진 축하 파티. 서울 신라호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법조계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값비싼 와인,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 이 모든 화려함의 중심에 오늘의 주인공 강지훈이 서 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모든 영광을 가족과 장인어른에게 돌리는 가식적인 연설을 쏟아냅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그 순간, 갑자기 팟하는 소리와 함께 볼륨의 모든 조명이 꺼져버립니다. 음악도 뚝 끊기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옵니다. 당황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시작될 찰나, 무대 뒤편의 초대형 LED 스크린이 성광처럼 번쩍이며 켜집니다. 스크린에서는 그 멍청한 노인네 운운하며 200억을 탐내던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고객 돈 5억을 횡령하고 서류를 조작하라는 지시, 아내와 이혼하고 내연녀와 살겠다는 뻔뻔한 계획들. 강지훈의 너무나도 선명하고 추악한 육성 녹음이 스피커를 통해 파티장 구석구석을 강타합니다. 스크린에는 그가 위조한 계약서, 횡령한 자금 내역, 내연녀와의 적나라한 문자 내용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비명과 경악으로 뒤덮인 아수라장이 됩니다. 강지훈은 이것이 조작이라며 딥페이크라고 소리치며 발악합니다. 그때 볼륨의 거대한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눈부신 스포트라이트가 입구를 비춥니다. 그 빛 속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더 이상 낡은 작업복을 입은 구부정한 노인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차콜 그레이 더블 브레스티드 수트, 뒤로 넘긴 백발은 은빛 사갈처럼 빛나고 그의 눈빛은 젊은 검사들조차 압도하는 기백으로 타오릅니다. 한철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로펌 대표 최규남 변호사가 고개를 숙인 채 따르고 있습니다. 최규남 대표는 한철원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지시하신 대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보고합니다. 자신의 로펌에서 이런 자가 나왔다는 것을 평생 부끄러워하겠다며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좌중이 경악합니다. 천하의 최규남 대표가 허리를 숙이는 저 노인은 대체 누구인가? 한철원은 뚜벅뚜벅 강지훈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의 구두굽 소리가 강지훈의 심장을 짓밟는 듯합니다. 한철원은 강지훈의 멱살을 잡는 대신 그에게 마이크를 건넸던 손을 거두고 싸늘하게 말합니다. 자신을 무식한 노인네라 비웃었던 사위에게 그는 평생 악인을 단죄하며 살아온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법을 칼로 써서 가족을 찌른 채 그 지식과 머리가 이제 그를 가두는 감옥이 될 것이라고 선고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파티장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한철원의 손짓에 맞춰 어둠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수사관들은 강지훈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미 변호사협회에서 제명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과 함께 그에게 차가운 수갑이 채워집니다.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비는 강지훈.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아내와 장인에게 매달려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서연은 품에서 이혼 서류가 담긴 누런 봉투를 꺼내 그의 얼굴에 던지며 이것이 그토록 원하던 이혼이라며 위자료는 감옥에서 갚으라고 차갑게 일갈합니다.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는 딸의 말에 강지훈은 절망합니다. 한철원은 끌려가는 지훈의 뒷모습을 보며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물은 흐르는 대로 간다는 것이 자신이 아는 유일한 법이라며 마지막 작별을 고합니다.
1년 후 다시 봄이 찾아온 서천의 된장 공장. 강지우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전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200억의 꿈은 차가운 철창 속의 악몽이 되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한철원은 다시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장독대를 닦고 있습니다. 그의 옆에는 딸 서영과 어린 손녀가 까르르 웃으며 매주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다시 순박한 시골 할아버지로 돌아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평온함은 그 누구도 감히 깨뜨릴 수 없는 단단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연이 된장 냄새가 좋다며 웃자 한철원은 땀 흘려 기다린 것들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사람도 된장도 푹 익어야 제맛이라며 불어오는 바람을 느낍니다. 공장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파란 하늘로 흩어집니다. 가진 힘을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삶. 가장 무서운 사자는 발톱을 숨기고 잠자는 사자라는 것을 오만한 자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인과응보. 이 네 글자가 오늘따라 더욱 선명하게 가슴에 박힙니다.